2026년 말 테네시주 멤피스 5기의 터빈이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믿었습니다. 지멘스, 미쓰비시 이 세 기업이 가스터빈 시장의 전부라고. 한국 기업은 그저 부품을 납품하거나 기술을 사오거나 아니면 라이선스 계약으로 연명하는 존재라고. 그런데 일론 머스크가 선택한 건 그 세 기업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는 한국 기업을 택했을까요? 그리고 이 계약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성사된 걸까요? 언론은 환호했습니다. 두산, 머스크 XAI의 가스터빈 수출 독자 기술로 글로벌 빅3 제쳤다. 4천억 규모 대형 계약. 증권가는 목표 주가를 올렸고 산업부는 축하 논평을 냈습니다. SNS에는 드디어 기술 독립이라는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이 시점까지만 보면 의심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성공한 기업, 성공한 기술, 성공한 수주. 그렇게 보였습니다. 2019년 두산중공업은 세계에서 5번째로 대형 가스터빈 국산화에 성공합니다. 380메가와트급 25만 가구가 동시에 쓸 수 있는 전력 1400도가 넘는 고온에서 매초 회전하는 블레이드 밀리미터 단위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는 설계. 이건 단순한 기계가 아닙니다. 국가 전력망의 심장이고 에너지 독립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2024년 기회가 왔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XAI 멤피스에 짓고 있는 세계 최대 AI 데이터 센터 콜로서스 10만 개 이상의 GPU가 24시간 돌아가는 이 건물은 전력이 필요했습니다. 엄청난 양을 안정적으로 즉시 공급 가능한 전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머스크는 두산을 택했습니다. 2025년 1월 머스크는 자신의 X에 True라고 답했습니다. 두산과 계약한 게 사실이라고. 가스터빈 5기를 샀다고 주가는 올랐고 뉴스는 쏟아졌고 정부는 축하했습니다. 이건 성공 아니었나요? 그런데 계약서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금액도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4천억이라는 말도 있었고 5천억이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공식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고객사와의 계약상 기밀이라는 답변만 반복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이 정도 규모의 수출이면 보통 정부 발표가 있습니다. 산업부 장관이 나와서 축사를 하거나 청와대에서 사진을 찍거나 최소한 보도자료라도 냅니다. 근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처음엔 사소해 보였습니다. 원래 미국 계약은 기밀이 많아서. 그렇다 머스크가 워낙 보안에 민감한 사람이라. 어차피 true라고 했으니까 확실한 거 아니냐? 아무도 심각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왜 머스크는 지이를 선택하지 않았을까요? 지이는 미국 기업입니다. 테네시에서 차로 몇 시간 거리에 공장이 있습니다. 부품 수급 AS, 기술 지원 전부 즉각 가능합니다. 그런데 머스크는 태평양 건너 한국 기업을 택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가격이었을까요? 아마 맞을 겁니다. 두산은 지이보다 저렴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가스터빈은 팔고 끝나는 제품이 아닙니다. 설치, 시운전, 유지보수, 부품 공급,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최소 20년에서 30년을 함께 가야 하는 관계입니다. 그 모든 걸 한국에서 대응해야 합니다. 물류비, 인건비, 시차, 언어 장벽. 이 비용은 누가 부담할까요? 계약서에 어떻게 명시되어 있을까요? 우리는 모릅니다. 공개되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XAI는 스타트업입니다. 물론 머스크가 있고 자금도 있지만 기업의 역사는 3년이 채 안 됩니다. 만약 AI 시장이 꺾이면? 만약 XAI가 자금난을 겪으면? 만약 계약 이행이 늦어지면? 두산은 어떻게 대응할까요? 이 시나리오는 검토되었을까요? 아니면 머스크니까 괜찮다는 믿음으로 진행된 걸까요? 다른 선택지도 있었습니다. GE와 합작해서 미국 내 생산 라인을 여는 방법, 지멘스처럼 장기 유지 보수 계약을 패키지로 묶는 방법, 아예 XAI가 아니라 구글이나 아마존처럼 검증된 빅테크를 먼저 공략하는 방법. 근데 선택된 건 5기 단독 수출이었습니다. 개인을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이 구조 자체가 위험을 내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제 숫자를 봅시다. 4천억에서 5천억 들리는 순간 대박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이게 매출인가요? 순이익인가요?
아니면 앞으로 30년간 해야 할 유지보수 비용까지 포함된 건가요? 언론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스터빈 1기를 만드는 데 드는 원가 소재비, 인건비, 운송비, 설치비 이 모든 걸 빼고 나면 남는 게 얼마일까요? 두산에너빌리티는 최근 몇 년간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2022년, 2023년 연속 영업손실.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원자력 수주 감소, 가스터빈 경쟁 심화, 고정비 증가. 그 상황에서 나온 이 계약. 이건 회생의 기회일까요? 아니면 생존을 위한 출혈수주일까요? 그리고 또 하나 두산에너빌리티는 가스터빈 핵심 부품 일부를 여전히 수입합니다. 블레이드 코팅 기술, 연소기 내열 소재, 일부 베어링. 이건 지나 지멘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한 독자 생산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문제는 이 부품들의 가격이 국제 정세에 따라 요동친다는 겁니다. 환율, 관세, 공급망 리스크. 만약 납품 과정에서 부품 가격이 오르면 그 손해는 누가 떠안을까요?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을까요? 우리는 모릅니다. 공개되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마지막 AI의 전력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겁니다. AI 클러스터는 확장되고 GPU는 더 많이 필요하고 전력 소비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그러면 추가 수주가 올까요? 아니면 AI는 이미 검증된 G나 지멘스로 갈아탈까요? 첫 계약이 성공적이어야 두 번째 계약도 체결될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첫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두 번째는 없습니다. 이 구조에서 손해는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2026년 1월 머스크의 트루 트위지 후 두산에너빌리티 주가는 급등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이제 반등이다. 미국 시장 진출 성공 장기 보유. 각 커뮤니티엔 축하글이 넘쳤습니다. 그런데 한 달 뒤 공식 발표는 없었습니다. 계약 세부 내용도, 납품 일정도, 금액도 주가는 다시 빠졌습니다. 왜 발표 안 해? 설마 루머였나? 머스크가 트루라고 했는데? 불안이 번졌습니다. 그리고 또 한 달 뒤, 두산에너빌리티는 실적 발표에서 이 계약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진행 중이라는 말만 남겼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물렸습니다. 고점에 산 사람들은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를 찍었습니다. 버티면 된다는 말을 믿었습니다. 어차피 계약은 확정이니까 납품만 되면 주가는 오른다. 근데 그 납품이 2026년 말입니다. 1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 사이 주가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 직원들은 이 계약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드디어 우리 기술이 인정받았다 하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또 출혈수주 아니냐고 속으로 불안해했을까요? 협력사는 어떨까요? 부품을 납품하는 중소기업들. 이 계약으로 물량이 늘어나면 좋겠지만 단가가 깎이면 오히려 손해입니다. 납품 단가 5% 이하 요청. 이런 공문이 내려오면 중소기업은 거절할 수 없습니다. 거절하면 다음 계약이 없으니까요. 버티면 된다는 말. 이 말은 잔인합니다. 버틸 수 있는 사람만 버티라는 뜻이니까요. 2026년 2월 기준 두산에너빌리티는 여전히 공식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계약서는 공개되지 않았고 납품 일정도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주가는 불안정합니다. 이제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계약이 지연되거나 축소됩니다. AI의 자금 사정이 변하거나 머스크가 다른 선택을 합니다. 두산은 이미 투입한 설계비, 인건비를 회수하지 못합니다. 주가는 폭락하고 투자자는 손실을 떠안습니다. 가능성 가장 높은 경우 계약은 진행되지만 수익성은 예상보다 낮습니다. 납품 후 유지보수 비용이 예상을 초과하고 추가 수주는 오지 않습니다. 두산은 수출 실적은 쌓지만 실제 이익은 미미합니다. 주가는 횡보하고 시장은 실망합니다. 희박한 반전 계약이 완벽하게 이행되고 AI는 만족합니다. 추가 수주가 이어지고 다른 빅테크도 러브콜을 보냅니다. 두산은 미국 시장의 거점을 확보하고 가스터빈 글로벌 톱3에 진입합니다.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러려면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이 필요합니다. 투명한 계약 공개, 명확한 수익성 검증, 장기 전략 수립 어떤 경우든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국산화 성공이라는 프레임만으로는
더 이상 시장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숫자로 증명해야 합니다. 이건 끝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비슷한 계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역대급 수주라는 제목의 보도자료, 독자 기술이라는 자랑스러운 수식어, 그 뒤에 숨겨진 계약서는 여전히 공개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묻지 않습니다. 수익성은 어떤지, 리스크는 누가 떠안는지, 실패하면 누가 책임지는지, 그저 성공이라는 단어를 믿고 박수를 칩니다. 그 구조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성공한 수출의 이면을 더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